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뭐 재건축이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이런 좀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각종 규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최근 투자 바람은 뭐 재개발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요건에 맞는 분들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기존의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한 2억에서 3억으로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을 갭 투자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전세가는 그만큼 같이 따라 붙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기존에 2억에서 3억으로 할 수 있었던 지역이 6억, 7억, 8억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서 금액이 늘어나 버리면서 아무래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선택 사항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아직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계셔서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라는 걸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초조사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직장을 늘리고, 그리고 또 그 직장이 유치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일하실 근무자들, 기업에서는 근무자들을 뽑고 하면서 도시가 커지는 건데, 그런 계획을 잡고 앞으로 육성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형식으로 해서 주거를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놓고 보면 내가 이제 구청에 민원을 넣겠죠. 우리 동네는 가로등이 없으면 불편해요. 아니면 비가 오면 물이 홍수가 잘 돼요. 이런 구청에다 이제 민원 같은 거를 넣다 보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개발을 통해서 이 낙후된 주거 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노선은 여러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될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람 결과를 통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심의를 받는다지 하는 건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네 자체를 좋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제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여기는 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보존 가치가 좀 있는 지역이니 보존을 하자 이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시의회에서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이제 간다고 보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의라는 것 자체에서 여기는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보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좀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그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여기서부터 이제 재개발 사업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선을 긋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왼쪽 도로부터 뭐 오른쪽 끝 도로라고 있을 때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시키고, 학교 같은 경우는 뺄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도 있고, 뭐 종교 시설이 여기 있다든지 여기는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 큰 틀에서 어떤 도로부터 어떤 도로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 안에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이제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뭐 마라톤 경기라고 치면 이제부터는 시작 단계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구역까지 지정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달력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 이상,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 포함된 구성원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추진위 승인 같은 경우는 뭐 주민의 동의 50%를 얻은 그 구성원들이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회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네 라는 좀 인식을 한 단계라고 보면 되고,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이쪽에다가 개발을 하자, 어떻게 하자, 요 정도의 그림 구역 지정, 그 조합원들을 향후 조합원들의 구성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짜 놓은 거라고 하면, 이 추진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으쌰으쌰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요 정도 단계까지 오는 거라고 봤을 때는 뭐 큰 뭐 법적으로 뭐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쭉쭉 추진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진이 승인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사업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합 설립 인가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이제 정관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토지도 있고 집도 뭐 투룸 빌라를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뭐 입주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집을 준다든지, 지금은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집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 최근의 트렌드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집을 준다든지,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상가라든지 월세가 지금 현재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뭐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월세가 끊기는 건 아니지만 철거 과정에서 내가 멸실이 되고 그때 동안 월세를 못 받는다. 근데 나는 향후 월세가 안 나오는 집을 하나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싫어하실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약관에 대해서 뭐 그 조합이 가질 수 있는 약관을 좀 구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이제 징구를 받는 건데, 주민분들의 징구를 받는 거예요. 앞서서 추진위 승인 같은 경우는 50%였기 때문에 뭐 두 집 걸로 한 집만 동의를 해주셔도 이제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는 75%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집 중에 3집이 무조건 동의를 해주셔야만 정식적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두
신축으로 뭔가 아파트가 탄생됐을 때는 그 동네의 랜드마크로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고, 뭐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서울에만 있다고 해도 뭐 13억, 15억은 그냥 찍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경기도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도 뭐 10억, 20억은 찍고 가는 상황이니까 30평대 이상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과거에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뭐 내 집 주고 내 땅 주고 거기다 돈까지 줘가지고 아파트 받아서 뭐하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성향이 훨씬 더 강하셨고,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이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이 돈 주고 내 거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받아봐야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사업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동의서를 과거에는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사업 단계에 대해서 전과 후로 나눠서 많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파트가 되는 순간 바로 돈이란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P라는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 투자자들도, 현지인들도 그거를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동의서 받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과거 꼭 무조건 조합사업 인가 이유가 안전하다, 이 부분은 많이 사라진 공식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물론 이제 장기가 되겠지만 그런 투자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 전이냐 후냐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75%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 진구를 받기 위해서는 75%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과거의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 간에 좀 의견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분들 간에 이제 좀 의견 수립이 좀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는 조합 대 해당 지자체에 좀 대립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계획서를 조합에선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사업 속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축심의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영향 평가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기존에 내가 뭐 교통이라고 좀 놓고 보면 한 1000세대 정도가 살았던 지역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뭐 혼잡도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뭐 대중교통 그리고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교통평가들이 좀 오래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뭐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라, 그리고 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수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계속적인 뭐 지자체와 그리고 조합 간의 약간 의견 충돌, 의견을 좀 주고받는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문화재 지표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큰 부분에서 뭐 작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뭐 한 100년, 200년 된 뭐 향교라든지 뭐 이런 그 학교 내에 뭔가 그런 게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오래된 고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시설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뭐 크게 서울 시내라든지 주택가에선 보기 힘든 구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주택의 구조라든지 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이제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로얄층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했을 때 A동 같은 경우는 출입구 쪽에 있어서 역하고의 거리가 좀 가까운데 어디 뭐 끝에 동이나 맨 가운데 동 같은 경우는 역하고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층을 조율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먼저 괜찮은 로얄층이라든지 로얄동을 먼저 추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시점에서는 이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 공고를 하고 분양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 분양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리처분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관리처분 단계쯤 왔다라고 하시면 거의 사업의 막바지 꼬린 지점에 다 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꼬린 지점까지 다 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업을 좀 더 지켜보면서 내 재산권에 대해서 잘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뭐 처분 총회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서, 공람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때 또 이때 다 사업 단계에서는 권리가라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권리가를 보시고 내가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분담금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또 목소리가 좀 커진다든지 비대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 단계가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 총회를 하고 그 처분 계획서를 공람해서 또 조합원들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구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인가 신청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또 평가를 해서 인가 고시를 내용을 결정을 해주고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보실 수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철거 및 착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 및 착공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있다고 하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주비를 신청한다든지 이주비를 지급하고 아니면 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주비를 신청하고 이주하시고 또 집 새로 이사 가실 집도 이제 구해야 되는 시기가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간이 좀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이주가 완료됐을 때 이제 철거를 시작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라든지 공사 기간은 2주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뭐 준공인가 받고 이전고시하고 조합 해산 이 부분은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철거가 시작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착공까지만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장기간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재개발을 끝까지 기다려서 입주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만큼의 요즘에는 그만큼의 뭐 경제적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쪽으로 좀 관심도가 많이 옮겨 가시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내가 2, 3억으로 할 수 있었던 지역이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7, 8억이 돼야 돼서 뭐 지역이 밀려난다든지 아니면 주택 규모가 밀려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차라리 내가 뭐 재건축을 해야지, 재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9억에 상대적으로 9억보다는 9억에 대한 갭 투자보다는 신축으로 이제 옮겨 타는 분위기에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2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지금 청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엄청 크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크게 창출을 했다고 해도 내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또 그 돈을 회수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가 없는 재개발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문의나 상담 요청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재개발을 좀 질문을 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뭐 몇 년 걸려요? 뭐 5년 걸려요? 입주 언제예요?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좀 많이 질문들은 결국 하시는데, 과거에 내가 이제 사업 초기였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앞서서 뭐 75%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75%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가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했을 때 분담금이 또 한 몇 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납부할 수 없는 여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를 못 해주겠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는 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꼭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되는 지역도 많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지역들도 많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됐다, 아니면 어떤 사업이 여기가 추진될 거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투자자들이 이미 집을 사들입니다. 원주민들도 높은 가격에 집을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까지는 못 기다리겠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피 좀 받고 집을 팔고 나는 뭐 9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일정 사업 속도 꼭 구간이 그 아니라고 해도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투자 기간과 수익률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10억, 20억 있다 라고 하면 더 좋은 거 그리고 더 괜찮은 물건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피가 붙기 전에 내가 남들보다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지만 대신 남들보다 몇 년 더 갖고 있겠다, 이렇게 투자를 접근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인 단계에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입주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잔금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초투가 좀 낮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갭 투자와는 다르게 내가 우선 소액으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구조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재건축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서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초기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다고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높은 게 최근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PPT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사업 속도라든지 사업 단계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개발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이 부분, 그리고 사업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거를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A라는 사업 그 단계에 있을 때는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대신 장기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뭐 제일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걸 투자한다. 근데 이제 사업 막바지 왔었을 때는 내가 피도 소액이나 아니면 단독이나 대지 큰 거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피값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고 몇 년만 기다리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큰 거를 사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사업 단계별로 이제 투자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의 투자적 관점, 시점에서 좀 판단을 잘 하시고 투자하시면 재개발도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